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2018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콜드웰 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 모시고 함께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에이전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고 싶었어요. 정말 새해는 각 가정마다 건강 최고니까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순영 에이전트도 새해 더욱더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좋은 우리 부동산 정보들도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에도 아직도 이렇게 집이 사실 없으신, 부동산 없으신 분들이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사실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한동안은 뭐 렌트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렌트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계셨는데요. 요즘 이제 2018년 새해가 들면서 이 부동산 마켓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집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통계로 나오는 게 제일 정확한 거 제가 통계를 보는데요. 항상 통계로는 지난 1년 동안 5% 내지 6% 집값이 올랐대요. 우리가 사는 시카고 주변.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을 여기 지금 동부와 서부, 뉴욕, LA, 중부 이게 가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는 많이 오른 데가 있고 아주 우리처럼 별로 변동을 안 한 데가 있지만 변동을 안 해 보여도 5% 내지 6%는 올라 있고요. 그리고 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집을 가지지 않고 렌트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은 집 사는 거를 결심을 해보시라고 제가 해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은 더더욱 작은 집을 가진 분들이 인트레스트 레이시 작년 이맘때만 해도 3.5%대였었는데 4%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6%까지 오를 거라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금년 지나고 나면 4.5% 넘어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을 가지셨는데 직장 월급을 타시는 분들은 집을 꼭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꼭 집을 사는 거를 트라이 해보시라고 그러고 싶어요. 작년에 이 방송 듣고 오셔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하셨던 분 사드렸는데 작은 거 사드렸어요. 인컴이 작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크레딧을 별로 쓰질 않아요. 크레딧이 별로 없으시고 그런데도 직장이 달달이 내는 게 있으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만일에 10만 불짜리 사셨다 봐요. 처음 시작하시는 이제 결혼 안 하신 분 10만 불짜리면 3천 불 정도 3% 내고 크로징까지 5천 불이 안 들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샀는데 지금 거기 집값 한 2만 불 올랐어요. 아, 벌써요? 예, 근데 다 그렇게 오르는 건 아닌데 그때의 그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때 조금 싸니까 렌트를 살아도 이건 내야 된다 싶어서 하셨는데 아무튼 한 2만 불 정도 지금 올라 나왔는데 만약 지금 팔으시면 남는 건 없어요. 뭐 이것저것 비용 들어. 그렇지만 현재로는 벌써 올라 있는 걸 눈에 보이니까 어떤 투자보다도 장기 투자의 안목으로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은 빨리 알아들으니까요. 할만하다. 렌트 살고 있는 샐러리를 받는 사람이나 그 인컴택스 보고를 제대로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마지막 찬스가 아닌가 싶어요. 뭐 내년도 인슈런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지금으로서는 더 오르지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그런 장점에 대해서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은 처음에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국가에서 홈 오너 한테 이제 주는 혜택이 있죠. 보통의 한 28% 정도 혜택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개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 답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몰게지를 다운페이를 빼고 나머지 이제 몰게지 달달이 붙는 것과 텍스 내는 것과 요렇게 합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가 비싼 거를 사시면 손해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욕심을 부려서 내가 하고 싶은 희망사항을 다 그런 집을 사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거라도 내가 시작을 해본다는 생각으로 적은 단을 갖고 시작하시면 그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렌트가 지금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통계를 내시는 분들이 통계로는 집 모기지 값 내는 것보다 렌트 내는 사람이 33% 정도 돈을 더 내고 사는 심이 돼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이 잡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이 미국 잡지에 그게 나와 있어서 네. 오늘은 제가 이 토픽은 집을 사야 되는 이유는 정확한 걸 알고 싶어서 잡지, 미국 잡지, 그 리얼 에스테이트만 보는 잡지가 네네. 있거든요. 거기서 좀 추려봤어요. 그렇군요. 네. 네. 대개 몇 살 정도에 첫 번째 집을 사는지 뭐 그런 것 정보들도 재밌죠? 있나요? 네. 거기 오래간만에 나왔더라고요. 28살서부터 31살 요 정도가 통계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집 사는 사람. 근데 이제 내에서. 여기서도 네. 여러 가지 다른 비교가 다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과 싱글과 또 그냥 리빙 투게더 그냥 같이 사시는 한국으로는 분들. 뭐 같이 네. 걸프렌드 동거하시는 보이프렌드 같이 분들. 사는 사람과 아니면 결혼해서 애가 있는 사람과 다 같은 나이라도 다 시츄에이션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 통계적으로 28살 내지 31살에 집을 남자나 여자나 첫 집을 장만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 대개 28살에서 31살이면은 첫 번째 집을 산다는 얘기신데요. 네. 네. 혹시 그 연령대 자녀분이 있으시거나 네, 혹시 이 그러면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첫 번째 집을 사라고 좀 조언을 하셔야겠네요. 절대로 해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내 집인 거하고 렌트를 사는데 자녀를 기르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렌트 비용이 높아 있기 때문에 작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데 무리가 없어요. 3%만 다운해도 되면 사실 10만 불짜리 사면 3천 불 정도는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0만 불 갖고 무슨 집이 나오겠느냐 그러시면 그래도 처음엔 좀 뜻을 낮춰서 시작을 해. 처음부터 비싼 거를 보면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뜻을 낮춰서 시작한 사람은 벌써 한 2년 훌떡 지나고 나면은 몇만 불이 오른다는 조금 거죠. 큰 집이 나와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게 가까워지는데 처음에 다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함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겸손함을 가지고. 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네. 이 집이락도 내 이름을 얹어서 내가 홈 오너가 되는 네. 거에 가치를 좀 두면은 그렇군요. 좀 얘기하기 쉬워요. 그리고 여기 또 재미있는 얘기 나온 거는 mom and dads 내 부모들보다 인슈런스 그때는 6%, 8%, 10% 넘어갈 때도 있었잖아요. 네. 내 부모님들은 그렇게 높은 걸 냈고 6%도 굉장히 쌌었어요. 전에는 한 8%가 보통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4%니까 네. 똑같은 집을 가져도 내 부모들보다 훨씬 작은 돈을 내고 집값은 물론 올랐지만 훨씬 작은 돈을 내고 내가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우리가 보기엔 그냥 뭐 다 그 돈이지 그럴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처음 집 사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말이라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7년 말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새로운 세제 개혁 단행이 네. 됐잖아요. 네. 그래서 혼란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됐고 예. 저희들 뉴스데스크나 아니면 그 라디오 정보 쪽으로도 전화가 네.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네. 그 2018년 시카고 부동산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리얼 에스테이트에도 트럼프의 세제 개혁 영향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부동산에는 전문가지만 세제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이야기. 쉽게 네. 우리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어떤 걸까? 네. 그건 나도 내가 집을 가진 입장으로서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발표돼서 막 디테일하게 다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말을 딱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뉴스로는 75만 이상짜리, 75만 불 이상짜리 집을 가진 사람들, 밀리언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 세제를 돈을 더 많이 걷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손해를 이제 지금 현재보다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75만 불 밑에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영향이 사실은 많이 없는 그렇군요. 건데 네. 그러나 거기서 영향이 시작하면 이제 밑에까지 영향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할 때 여기 통계가 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정말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75만 불 이상 가진 밀리언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통계로 나온 거는 LA나 서부 지역
그쪽으로는 지금 집값이 많이 높아 있는데도 밀리언 이상이 많잖아요. 한 3.7%밖에 영향이 간대요. 네, 그렇군요. 내린대요. 집값이 내리는 그러니까 3.7% 밀리언 이상 있는 사람들이 내려간다.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군요. 뉴욕 동부 쪽, 뉴욕 쪽으로는 한 6% 정도 내릴 것 같고요. 이 중부 시카고는 7.7% 정도로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계산상으로 나온 거고, 이게 우리가 여기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네. 이 시카고 쪽으로는. 더 큰 집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통계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거는, 아마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게 밀리언짜리 75만 불이라 그러지만 이제 좀 오르고 뭐 어쩌고 좀 옵션 넣고 이게 새 집을 가진 사람이나 요즘 많이 비싼 집들 진 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집을 가진 분들한테 언제 그렇게 직접적인 피부로 느끼는 영향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떨어질 예상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 세제가 떨어져서 이 밀리언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자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유념하고 기억하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으신 좋은 매물이 있으시다면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지금 나오려고 더 수리를 하고 계신 집이 있거든요. 네네. 알링턴 하이스 버펄로 그룹 하이스쿨이에요. 네. 그런데 하이스쿨 지역인데 버펄로 그룹 하이스쿨에서 더 가깝고 우리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도 좀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댁이 3베드룸짜리 바일레블이신데 화장실 2개 반이고 그 바일레블이라 아래층에 조금 층계 내려가면 패밀리룸이 있잖아요. 상당히 넓고 워낙 크고 거기에 방 4개 하신 집들 많은데 이분들은 방을 4개를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집이 부엌을 브랜뉴 새로 싹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네. 아주 현대식 캐비넷 좋은 걸로 그리고 저기 냉장고도 현대식으로 바꾸셨고 아일랜드도 아주 이쁘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부엌에 힘을 쓰신 집이고요. 그리고 이 집 전체적으로 마루를 리빙룸도 새로 깔았어요. 네. 예, 그래서 무늬도 이쁘고 위치가 참 좋아요. 그리고 마당을 굉장히 신경 쓰고 사시는 분들이라 마당도 아주 이쁘게 하시고 마당이 크지도 않고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로 점수가 높은 집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연도가 좀 오래된 집이기는 하지만 만일에 알링턴 하이스 북쪽이에요. 쪽인데 집을 사실 저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집이 부엌이 일단은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찬스다 하는 생각을 들어서 한번 발표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아직 이 집이 아직 봄이 안 돼서 안 나오셨어요. 다 연세가 늦으신 분들이 이제 완전 리타이어 하시고 집 갖고 살으시다가 그보다도 더 작은 데로 옮기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이군요. 윌링인데요. 미러키 로드에서 가까워요. 네. 그리고 새집 동네라 한 15년 이렇게 돼서 아직도 새 집이고요. 네. 전부 다 흰색으로 그냥 이렇게 처음에 집 사신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우층에 뚜리베드룸엔 러프트고요. 지하실 다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 방도 하나 뭐 하나 목욕탕도 하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1층에도 손님방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은 5개지만 4베드룸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요. 욕실은 한 3개 돼요. 네. 그리고 뒷마당이 숲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야드 그런 거고요. 컬데색 안에 들어가 있고 동네가 아주 똑같은 케이스라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한 45만 불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가격도 첫 번째 주택 가격은 36만 9천 불 내놓을 예상이에요. 네, 다음 그렇군요. 주나 지금 아직 조금 더 손을 보시고 계셔서 다음 주나 날씨가 풀리면서 내놓게 돼요. 예. 미리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다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조순영 에이전트께 전화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처 한번 알려주시죠. 네, 847-420-3666 콜드웰뱅커 부동산 회사의 조순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날씨가 사실 조금 풀릴 것 같은데요. 네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시카고 네. 겨울은 정말 아직 몰라요. 1월 초순이에요. 예. 네.
자, 봄 마켓 준비하면서 또 알아두셔야 할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제가 오늘 새로 그러니까 집 없으신 분들, 렌트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월급 타시는 분들은 401k도 넣으시고 장기 프로그램 다 하잖아요. 근데 이 모르게지 내는 게 지금은 뭐 작은 집을 사서 얼마 모르게지가 참 원금 조금씩 붙는 것 같지만 그렇죠. 장기 투자 안목으로 보면 아무튼 이 잡지에서도 강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부동산이 장기를 보면은 가장 큰 투자다. 젊은 사람들이 401k에다 넣고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은 처음에 1번으로 집을 사고 나머지 인베스트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걸 강조한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민사회도 요즘은 다 이민사회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넘어가는데 준비가 좀 안 되면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생각을 깊이 해서 집을 일단 자기 마음 렌트비를 내지 말고 집을 사는 걸로 계획을 해보시기를 레코멘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사실 활기를 떼야 다른 산업들도 힘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부동산이 가장 산업 활동의 좀 지표가 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올 2018년 한 해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고 또 애청자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열심히 사고 파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고 싶고요. 그리고 집값도 영향이 있다고 지금 통계로 나왔지만 그거는 아주 큰 집을 가진 분들이 영향이 시작하는 거고 작은 집을 가진 분들한테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점점 도와주려고 그러지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전에 처음 집 사는 사람 8,500불 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지금 펀드가 다 나갔는지 그 워킹을 못 하거든요. 네. 분명히 이렇게 되면 제가 올해 해본 경력으로는 처음 집 사는 사람들 8,500불 주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나오면 처음에는 잘 줘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없어지면 펀드가 없어지면 어려우니까 잘 정보를 듣고 계시다가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거를 다운페이로 넣고 집을 산 적도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공짜로 집을 그렇죠. 사신 그러니까 거네요. 이 잡지에서는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에이전트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좋은 에이전트와 경험 있는 에이전트를 만난 것이 당신의 첫 집을 사는데 인생의 단추를 여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당신들이 해보면 알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 있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경험 있고 일 잘하는 에이전트를 찾아라. 이게 결론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드리고 가네요 오늘은.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보시고 나 당신 보는 거 나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 경험으로 그분들은 그리고 인터넷은 업데이트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보시는 게 다가 아니고 보시는 거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끌으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겉에 칠하에 있는 거가 그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사정을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야지. 오픈하우스 내가 보러 다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그렇게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니까 절대로 그것은 자기네들이 손님을 끌기 위한 보여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시고 더더구나 진로스닷컴 같은 거 문제가 많아서 아직도 수가 많이 걸려있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얼트닷컴이나 요즘은 또 파는 데에 돈을 조금 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는 광고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컴퓨터만 올려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나오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싸니까 거기 가시는데 싼 값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오늘은요.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각종 부동산 정보들에 대해서 콜드웰 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와 함께 정보 알아봤습니다. 콜드웰 뱅커의 조순영 에이전트님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